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제철입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21년도 고점 찍은 이후에 63,000원에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좀처럼 크게 오른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쳐 있는 구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스탠스는 최근에 변경이 좀 되면서 어쨌든 기관의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 흐름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힘을 보탰다 보시면 되겠고, 개인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르자 그동안 물렸던 분들이 이제 좀 탈출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37%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 소폭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0조, 18조 눌렸다가 22, 27조까지 올랐고요. 다시 한번 또 내려갑니다. 25조, 23조, 그리고 올해는 소폭 올라간 23조대. 그래서 거의 횡보 느낌의 상승 올해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승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호황 때만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2조 4천까지 올랐었는데 이후에 추락하면서 작년에는 1,500억까지 크게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반등이 시작이 됐고 내년까지도 그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1조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준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단기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반등.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2,200억에서 500억으로 크게 눌렸고요. 4분기에는 마이너스 2천억대에서 마이너스 400억.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도 마찬가지로 500에서 900억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2분기도 900에서 1600. 그래서 확실히 저점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해서도 확실히 4분기부터는 개선이 크게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미 저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꾸준하게 흑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매분기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이런 것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이 얼마나 빨리 회복해 주느냐는 향후에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이제 확실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 초반대,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70대까지 우하향했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비율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가장 좋았을 때가 한 8.5 정도 나왔고요. 두 자릿수는 아직은 좀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실적 악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눌려왔고, 올해부터 개선은 되지만 수치는 1.3, 내년에도 2.1 정도. 그래서 아직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많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아지고 있다 정도의 좀 의미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EPS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같은 흐름이죠. 작년에 크게 눌렸고 올해부터 반등이 시작됩니다.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946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97%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16.65배, PBR은 0.2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저점 대비 60%나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요 구간에서는 상당한 저평가였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약간의 싼 구간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호재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한 업황의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감축 쪽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감축 규모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1억 5천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은 지난해 9억 9천만 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국 인민대표회의 첫날
정부 공작 보고에서 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부양책에는 GDP 대비 4%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적자율 그리고 1조 3천억 원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그리고 4조 4천억 원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올해 중국 철강 수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 관련해서 또 호재가 나와주고 있고, 이어서 이제 현대제철의 최근 주가 상승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알래스카 가스관 이 건설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는 알래스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발언에 이제 좀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철강주 관련해서 좀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조금 불확실성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재였고, 자, 일단 불확실성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업 이슈입니다. 현대제철의 냉연 라인을 담당하는 순천 공장이 6에서 7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1월 22일에 당진 공장 냉연 생산 라인 가동도 하루 멈춰 세운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사측은 지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당진 제철소 내 냉연 공장이 있는 아변 설비에 대해서 부분 직장 폐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본급 인상안과 성과급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노사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결국에는 매출 감소와 직결이 되겠으며 이는 결국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장기화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관세 이슈죠. 오는 12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8년 쿼터제로 제한된 대미 수출량은 이제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경쟁국 캐나다, 멕시코 철강에도 동일하게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또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막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여전히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1분기 판재료는 일부 분발기 협상 물량에 대한 가격 인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재료 투입 원가 하락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분기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형강류는 철 스크랩 상승에도 수요 부진에 따라서 제품 가격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분기 대비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는 이 판매 물량 확대와 스프레드 유지 또는 소폭 개선이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조금 많긴 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도 일부 있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호재에 확실히 좀 더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워낙 기존에 낮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자, 신규 진입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긴 하나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점 대비해서 60%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기간 대비 수익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에 따른 이제 과매수 구간 진입 이런 것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고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이제 일봉상 전고점인 4만원 부근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4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긴 하니까 여러분들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근데 올라가려면 지금 33,000원 매물대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좀 돌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33,000원 대략 이 정도. 그래서 33,000원 돌파 시 충분히 우리가 4만원까지 목표 주가 잡고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익전은 언제부터 해 나가야 되냐? 자, 바로 요 33,000원 요 때부터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줄여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
터치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비중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도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 4만원까지 보는 이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제가 라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00원입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시냐?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4만원 밑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고 4만원 밑으로 가능하신 데까지 내려주신 다음에 보유하다가 탈출 혹은 약간의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만 37,000원 뭐냐면 요 밑에 계신 분들이 물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평단이 37,000원 밑에 있다? 그냥 물타지 마시고 보유만 해 나가시다가 잘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기 투자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큰 수익 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기간 대비 수익을 좀 수익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보고 탈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 오랜 기간 물려왔던 만큼 이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기로 막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거의 올라가는 일만 좀 남았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좀 가파른 상승 그것까지는 조금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교체를 권장합니다. 본전에서. 자, 그럼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